자, 이번 시간은 그 용머리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용머리 전체 두께가 300이기 때문에 150을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하고요. 여기서 중심선으로 놓으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와 색깔이랑 동등한 녹색으로 바꿀게요. 녹색으로 바꾸고 라인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긋는 게 제일 좋아요. 양쪽 그립을 이용해서. 물론 트림으로 잘라내야 되는 불편함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암키하는 3장, 1장, 2장, 3장. 근데 자, 호로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장이 표현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한 칸 위로 올라갈 거예요. 호라고 해서 막 되게 어려운 지난 우리 기초 명령어 시간 때 했던 것처럼 뭐 시작점, 끝점, 반지름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3포인트. 하나, 둘, 셋. 이렇게 3포인트로 찍는 거고요. 나머지는 복사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직선을 빼면 여기에서 이 암키와 3장이 표현이 됐어요. 암키와 3장 표현된 상태에서 서클 하나 하고요. 서클은 여기에서 반지름 150.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서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무브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끝에다가 만들어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애가 반지름이 얘는 150이지만 얘는 120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 120이고요. 자, 얘를 또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4분점 이용해서 센터선을 이용했죠. 4분점을 이용했죠. 복사를 센터선을 이용해서 반대편 쪽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지금 용머리 표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보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트림으로 선 정리하는 거겠죠. 자, 이 선, 놓고 이 선과 이 선 전체를 다 잡을게요. 전체를 다 잡고 자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 상황에선. 자, 밑에 들어가는 선 필요 없고 여기 자르고 제가 아까 여기서 그 폴리라인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트림이 잘 안 먹는 상황인데 다시 원과 원 사이를 선택해서 이 밑에 거 빠져나가는 부분부터 먼저 자르고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선택해서 한꺼번에 지우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불편해요. 하나씩 단선된 거 하나씩 잘라가는 것만큼 불편한 거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선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암키와 3장 들어갔죠. 근데 수키아가 안 들어가 있죠. 서클 반지름 80 하고 옵셋 20을 안으로 역으로 반지름 60하고 옵셋 20을 밖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머리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용머리 작업하고 이제 특별히 뭐 빠져 있는 게 없는 건지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도면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체크를 해요. 이 순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면이 완료가 됐을 때는 크로스 체크해서 그 상대편이 작업한 게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기까지 작업을 했을 때. 시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빠져있는 게 없는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체크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나, 이 부분이 잘못됐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 한 번씩 쭉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문자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문자 작업 단축키 ST 또는 메뉴바의 형식에도 있어요. 문자 스타일 보이시죠? ST나 어떤 작업을 해도 뭐 상관없는데 ST 엔터 해보겠습니다. 잘 안 들어가죠. 왜 이 명령어가 이렇게 계속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ST 엔터. 자, 글자체 굴림. 이게 굴림이 있고 굴림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굴림체와 굴림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우리는 굴림체를 쓸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80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인면도로 가면 얘가 100으로 바뀌겠죠. 자, 적용 닫기. 여기서 empty enter. 그냥 텍스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empty enter에서 지금 높이가 80이니까 뭐 기와거리 한글로 할게요. 기와거리 뭐 24 영어 x 24 곱하기 24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냥 두께는 어차피 안 들어가는데 제가 좀 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넣거나 또는 밀리미터 소문자로 밀리미터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복사를 해서 지금은 글자를 넣은 건 아니니까 자, 이 글자체를 지금 굴림체 위에 거는 굴림체로 되어 있고요. 밑에 건 굴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서 저장을 한번 잠깐 해보고요. 저장을 했다가 저장했죠? A 부분 단면 상수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지금 또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장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열면요 이 글자체에서 영문이 깨져 있을 거예요. 영문이 깨져 있는 게 굴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해 놓은 것 중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필 또 그걸 딱 여니까 또 안 깨져 있고 제대로 또 딱 나오네요. 깨져 있다는 얘기가 다른 게 없이 고딕체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캐드 버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다 굴림체에서 원본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바꾸기 전 옛날 게 여기다 넣어놨나 볼게요. 옛날 백업하기 전에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백업하기 뭐 없으면 그냥 바로 수업 진행하는데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게 캐드가 가지고 있는 버그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라고 잘못해서 나가서 출력을 했는데 이 영문이 굴림체가 아니라 도둠체로 바뀌어 있으면 그것도 좀 안 그래도 시험 보시느라 신경 많이 쓰셨는데 마음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그냥 굴림체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 이거 역시 그냥 제가 다 바꿔놓은 거네요. 백업 자료가 아니네요. 네, 다 바뀌어져 있는 이미 제가 다 바꿔놓고 백업을 다시 시켰나 봅니다. 자, 그런 에러가 많아요. 지금 보셔도 지금 보이는 것도 그래요. 막 굴림체 이게 위에 게 굴림체고 밑에 게 굴림인데 보시면 같은 한글은 같아요. 한글은 같은데 영문이 옆으로 좀 와이드해져 있어요. 보시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굴림체로 자, ST 엔터 하셨을 때 굴림으로 두지 마시고 굴림체로 두셔야지 영문이 도둠체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버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자 넣겠습니다. 자, 문자를 넣으실 때 어디부터 먼저 넣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닥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시간이 쫓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면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남은 게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인면도 간신히 끝낼 시간이에요. 그러면 문자는 하나 틀리면 오타 하나 나오는데 마이너스 2점이거든요. 오타 하나 나오는 게 마이너스 2점인데 안 쓰는 건 전체적으로 5점에서 8점 사이를 줘요. 감점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는데 5개를 틀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와거리를 써야 되는데 뭐 달대거리 뭐 이런 식으로 오타를 잘못 글씨를 썼다라고 하면 하나의 글자마다 3점, 2점에서 3점의 감점을 체크를 해서 5개가 나왔으면 15점이잖아요. 3점으로 가정했을 때. 근데 여기서 아예 얘를 안 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점 정도에서 10점 정도의 감점을 주는 거예요. 되려 차라리 시간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오타 내느니.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 글자를 안 넣었다라고 해도 한두 줄은 넣을 거 아니냐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제일 많이 이 문자 체크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문자가 많아요, 일단. 그리고 전문적인 구조적인 용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문자를 쓰실 때는 MT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일단 볼게요. 여기서 보는데 이게 되게 시험장에 가면 되게 넓게 나오거나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넓게 나오거나 이렇게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그 문자 편집기 있잖아요. 문자 편집기 여기에서 번개 부분을 선택하셔서 동적 연루돼 있죠. 자동 높이, 수동 높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동 높이로 체크되어 있어서 이 범위가 수동으로 체크된 건데 열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열폭 보이시죠? 이 열폭을 조정하시면 돼요. 열폭을 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괜히 불편하게 작업하지 마시고 열폭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만큼 나와서 10,000 정도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되게 한 요만하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열폭이 한 요만하게 돼 있을 때 열 설정을 해보니까 12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리는데 0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요. 커지죠? 그러니까 뒤에 0 하나만 더 붙이세요. 짧으면 0 하나, 길면 맨 뒷자리 숫자 하나를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팁이 되겠죠. 자, 어쨌든 글자를 쓸 때는 위에 있는 재료부터 시작합니다. 걸레바지죠. 걸레바지 하시고 120에 영어 X, 영어는 대문자로 바꿔놓는 게 좋겠죠. 120에 두께 20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THK 120이 그래도 제일 낫겠죠. 자, THK 120 다시 한글로 바꿔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비닐 시트 마감 또는 영어로 할게요. OR 장판지 마감.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장판지 마감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할게요. OR 치지 말고 장판지 마감으로 해도 되고 비니시티 마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써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미리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넣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뭐 10mm, 18mm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굳이 여기서는 안 넣어도 되는 건 굳이 넣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수 파이프죠. 자, 온수 파이프는 중요한 부분이 기호 요거는 넣어주셔야 돼요. 지름. 온수 파이프 25짜리잖아요. 그리고 콩자갈 다짐. 콩자갈 다짐 같은 경우에는 티크니스 두께를 넣어줘야죠. 콩자갈층이 얼마인지를 안 넣었잖아요. 100mm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갔죠. 밑에는 잡석, 묵은 콘크리트, 단열재, 철근 콘크리트 네 개죠. 여기는 하나 지금 빠진 게 질석 보온재잖아요. 높이의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석 보온재, 얘도 티크니스로 들어가죠. 티크니스, 질석 보온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mm 넣었죠. 그죠? 100mm, 50mm 넣었나? 기억이 안 나. 아, 50mm네요. 질석 보온재 50mm 넣었죠. 자, 직석 보온재 THK 50 넣고요. 한글 영어 여기서 움직일 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무브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체의 기준을 잡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대로 직교를 꼭 키셔야 됩니다. 직교를 꼭 켜서 수직으로 내리셔가지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THK 150이죠. 두께.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닥 단열재.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바닥 단열재.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거는 잠깐 조금 이따 수정한다고 하고 이 바닥 단열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 질석 보온재가 바닥 단열재를 우리가 시공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단열재 바닥은 85mm를 분명히 조건을 주어줬잖아요. 바닥 단열재 조건을 주어줬으면 우리 조건에서도 어쨌든 바닥 단열재를 시공했다라는 걸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석 보온재가 50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바닥 단열재로 하는 거예요. 뭐 스티로폴 이런 말 쓰지 마시고 그냥 바닥 단열재
하고 85mm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THK 85.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역시 마찬가지로 THK 50. 자, 그 다음에 잡석 다짐 하고 THK 200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아래 위로 일단 맞게 나왔으면 중요한 건 라인입니다. 여기서 라인을 긋는데 시작점을 눈대중으로 파악해서 쭉 직선을 여기까지 그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으셔서 하나의 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라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끝점에서 이 정도 되게, 요거 길이값 정해주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언제 길이값 정하고 있습니까? 그 문자의 가운데만 맞추면 되지. 요 가운데 맞춘 다음에 복사를 하는데요. CO 눌러서 복사를 하는데 여기가 기준이 아니고 위에 게 기준이 돼서 복사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제 위치에 가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또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시간 없는데 이거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다 맞춰졌으면 복사하십니다. 또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선을 쭉 갖고 와서 맨 아래다가 딱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 칸 빠졌으니까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하나를 완성하면 일단 이 하나가 여기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루고루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제가 이거부터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DO 엔터. 내부 지름 0 도넛이죠. 외부 지름 이게 20만 넣으면 될 거예요. 20만 넣어서 자, 일단 걸레바지 체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닐 마감, 비닐 시트 마감 했죠. 온수 파이프 했죠. 홍자 갈증, 질소 보온제까지 넣었죠. 들어가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철분 콘크리트 가운데다 넣는 게 좋죠. 기왕이면 두께 전체 가운데 부분에다가 클릭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들어간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완료됐으면 여기가 질소보온제가 끝났고 여기에서는 없잖아요.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선과 요선 사이만 끊어주면 돼요. TR 엔터. 요선과 요선 사이만 선택해서 여기만 딱 끊어주시면 아래 위로 들어가는 부분이 따로 진행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작업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CO 엔터. 자, 왜 복사를 하냐면요. 멀리서 잡을 거예요. 자, 여기 방문은 걸레바지가 없이 시작되죠. 여기까지는 방이고 여기까지는 거실이었잖아요. 갑자기 재료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여기다가 하나 선택할 거예요. 자, 왜 여기다 선택하냐면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재료 분리대가 있잖아요. 여기 현관에. 여기에 재료가 틀리잖아요. 이쪽 재료랑 이쪽 재료가. 자, 그렇게 하나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에 여기다 선택을 하는데 여기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얘랑 얘를 무브합니다. 무브해서 이쪽으로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MI 엔터 미러죠. 미러에서 이렇게 갖다 놓는데 원본 객체를 지우겠습니까? 근데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얘로 클릭하시면 원본 객체가 지워지고 방향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놓으면 일단 밑에 건 꽉 찼잖아요. 뭔가 여기가 꽉 차 보이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하나 해 놓으시면 되고 일단 여기 있는 거 수정 한번 해볼게요. 이쪽 부분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리 이 재료 분리되죠. 그러면 그 현관에서 신발 벗고 들어오면 재료 분리대 끝부분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덧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턱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인조성 물갈기를 했잖아요. 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판지랑 마찬가지예요. 대리석 마감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세요. 두께 안 넣어도 됩니다. 얘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 밑에 보시면 온수 파이프나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다 지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두 칸밖에 없잖아요. 이 두 칸을 위해서 이렇게 꼭대기로 올릴 필요 없거든요. 무브하십니다. 아이고, 한글로 되어 있나 보다. 자, 무브해서 이렇게 내려서 아이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요. 맞추고 나서 필렛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위에 3개 나오는 거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 지정되어 있는 도넛을 지워야 되겠죠. 2개밖에 지정이 안 되는데 여기 엄청 많죠. 지금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정한 부분만 무브로 이동하고 마감을 하면 되겠죠. 자, 무브 이렇게 이동하고 트림으로 이용해서 얘를 선택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2개가 요 위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아래쪽 한번 보면 철근 콘크리트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가운데 밑창 콘크리트 하나 들어가고 잡석 들어가고 3가지밖에 안 들어가죠. 이거 정리하시고 그럼 3가지 중에 지금 하나 없는 게 바닥 단열재가 없잖아요. 요것만 딱 지우고 올려요. 올리고 마지막 역시 마찬가지로 필렛 하셔가지고 이렇게 끊어버리고 여기 지워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끝났죠. 이제 옆으로 와야죠. 옆으로 와서 여기랑 여기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방이기 때문에 하나만 없어요. 걸레바지만 없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방법은 미러에서 무브해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필렛해서 이렇게 꺾어주고 위에 것만 지워버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같은 재료로 똑같이 했는데 여기가 실이 틀리고 여기가 실이 틀리고 여기가 실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했지만 같은 재료 그 조금 수정만 이루어지게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나란히 문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윗부분과 이제 문자 마감하는 부분 나머지 이쪽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